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일하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 30년, 40년을 직장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명함도, 직함도, 전화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공허해집니다. 바쁘게 살 때는 행복하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지금은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퇴직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사를 떠난 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언젠가 여러분이 마주할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깊이 있는 인생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편하게 나눠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7시.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김철수 씨 62세. 그는 눈을 뜹니다. 습관처럼 시계를 봅니다. 7시 12분. 예전 같았으면 벌써 샤워를 끝내고 넥타이를 매고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나이를 느낍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일어났어요? 응.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짧은 대화입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대화입니다. 아내도 본인도 어색합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평일 아침에 집에서 마주치는 건 익숙하지 않습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 향이 퍼집니다. 식탁에 앉습니다. 신문을 펼칩니다. 경제면을 봅니다. 주가가 올랐고 어떤 회사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관심 있게 봤을 기사들입니다. 지금은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8시. 예전이라면 지금쯤 회사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오늘 회의 자료를 점검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듭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아침 드라마, 홈쇼핑, 다큐멘터리.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알림이 몇 개 있습니다. 광고 문자, 은행 앱 알림, 날씨 정보. 업무 이메일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제는 업무 계정도 없으니까요. 문득 예전 동료들이 궁금해집니다. 지금쯤 김 대리는 보고서 준비하고 있겠죠. 박 과장은 고객사 미팅 가는 중이겠고요. 이 부장은 오늘도 야근할 거라고 투덜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는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퇴직하기 전 그는 부장이었습니다. 35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정년퇴직까지 그의 인생 절반 이상이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명함이 있었습니다. 영업본부 김철수 부장. 그 명함을 내밀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후배들은 조언을 구했고 상사는 일을 맡겼고 거래처는 그를 존중했습니다. 바쁜 하루였습니다. 아침 회의, 오후 미팅, 저녁 회식, 주말에도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이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짜증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불평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늦어.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일하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고 손주들도 봐주고 그렇게 살 거야.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동료들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퇴직은 마치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자유로운 시간.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달랐습니다. 퇴직식 날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후배들이 박수 쳐주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건강하세요. 악수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웃었습니다.
회사 문을 나설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35년을 다닌 건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출입증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 갑자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일 낮 지하철은 낯설었습니다. 노인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 그리고 자신.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보였습니다. 예전의 자신 같았습니다. 저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회의일까요? 미팅일까요? 부럽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첫 주는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낮에 산책도 하고, 보고 싶었던 영화도 봤습니다. 이게 자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주도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직하니 어때? 좋아, 한가하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가했으니까요. 하지만 셋째 주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은 뭐 하지? 생각이 멈췄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평일 낮 공원에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거나 천천히 걷거나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저 사람들과 같구나. 그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이 든 사람, 할 일 없는 사람, 사회에서 은퇴한 사람. 그게 바로 지금의 자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그냥 산책하고 TV 보고. 매일 그러네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예전 회사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가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회식, 내일 미팅, 이번 프로젝트 힘드네요. 읽었습니다. 답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 안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간 후에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다들 바빴을 테니까요. 자유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유가 아니라 공허였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곳이 막막했습니다. 건강은 괜찮은데 목표가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이것이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는 것. 그리고 그 긴 하루를 채울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것. 김철수 부장님 계세요?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35년 동안 그는 부장님이었습니다. 직함이 곧 이름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경비 아저씨가 부장님 출근하셨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마주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부장님 출근하세요?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안녕하세요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크게 느껴집니다.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물건을 삽니다. 계산을 합니다. 직원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손님일 뿐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노인 손님. 은행에 갑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예전에는 VIP 창구를 이용했습니다. 직장인이었고 급여 통장이 있었고 신용도가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일반 창구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창구 직원이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친절하지만 형식적입니다. 이체 좀. 그는 대답합니다. 업무를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아무도 그가 35년간 성실히 일한 직장인이었다는 걸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넥타이를 맨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구두를 신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에는 트레이닝복을 입은 노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인가? 옷장을 엽니다. 정장들이 걸려 있습니다. 한 벌, 두 벌, 세 벌.
열벌이 넘습니다. 어떤 건 맞춤 정장입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승진 발표가 있던 날 입었던 옷입니다. 손으로 만져봅니다. 부드러운 천촉감. 이제는 입을 일이 없습니다.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둬야 할까요? 결정하지 못합니다. 옷장을 닫습니다. 서재로 갑니다. 책장에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업무 관련 책들입니다. 마케팅, 영업 전략, 리더십, 경영학. 열심히 읽었던 책들입니다. 밑줄도 그어져 있고 메모도 적혀 있습니다. 한 권을 꺼냅니다. 펼쳐봅니다. 고객 만족 극대화 전략. 진지하게 읽었던 내용입니다. 회의 때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꽂습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명함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함도 있고 받았던 명함들도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봅니다.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거래처 이 부장, 협력사박 과장, 고객사 김상무. 전화를 걸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 김철수입니다. 퇴직했는데 한번 뵐까요? 하지만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은 김철수 부장이 아닙니다. 그냥 김철수입니다. 퇴직한 노인 김철수.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닫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요즘 친구들 안 만나요? 친구. 그는 생각합니다. 친구가 있나? 회사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골프 치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동료였을까요? 퇴직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 몇 주는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부장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문자도 오지 않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동창회도 못 갔습니다. 회식과 일정이 겹쳤습니다. 다음에는 꼭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다음도 못 갔습니다. 이제 시간은 많습니다. 하지만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봅니다. 수백 명이 저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업무 관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연락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가족은 어떨까요? 아내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더 어색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만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함께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생활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문화센터에 다니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뭔가 해봐요. 매일 집에만 있지 말고. 아내가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까요?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 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합니다. 아빠 잘 지내? 응, 잘 지낸다. 짧은 통화입니다. 명절에 모입니다. 밥 먹고 이야기하고 헤어집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귀엽습니다. 하지만 금방 헤어집니다.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김철수 부장은 사라졌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뭘까요? 아버지. 하지만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편. 하지만 아내와는 대화가 없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할아버지. 손주들은 가끔 봅니다. 그것도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뭘까요? 일하지 않는 자신, 직함 없는 자신, 역할 없는 자신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밤이 되면 이 질문이 더 선명해집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합니다. 평생 일만 했구나. 일이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열심히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모든 게 일이었습니다. 일을 통해 인정받았습니다. 일을 통해 관계를 맺었습니다.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이 없습니다. 그럼 자신의 가치는? 무섭습니다. 대답할 수 없어서 무섭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전 10시, 점심까지 2시간, 저녁까지 8시간, 잠들 때까지 12시간. 하루가 너무 깁니다. 일할 때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으로는 모자랐습니다.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래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은 넘칩니다. 하루가 온통 자유시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면 됩니다. 문제는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겁니다. TV를 켭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드라마, 예능, 뉴스, 다큐. 멈췄다 돌립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30분도 못 봅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책을 펼칩니다. 읽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글자는 보이는데 의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책을 덮습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뉴스를 읽습니다. SNS를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시간은 가는데 마음은 텅 빕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산책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고 공원을 걷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1시간쯤 걸었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직 11시입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습니다.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마칩니다. 설거지는 아내가 합니다. 거실로 갑니다.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또 TV를 켭니다. 낮 드라마가 나옵니다. 봅니다. 집중은 안 되지만 그냥 틀어놓습니다. 소리라도 있으니까요. 오후 2시. 낮잠을 잡니다. 일부러 자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옵니다. 오후 4시. 눈을 뜹니다. 이 시간을 잤습니다. 일어납니다. 머리가 무겁습니다. 낮잠을 자면 개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잘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녁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뭘 할까요? 또 산책? 아침에 이미 했습니다. TV? 하루 종일 봤습니다. 핸드폰?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차들이 움직입니다. 세상은 돌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아내와 식사합니다. 오늘 뭐 했어요? 그냥 산책하고 TV 보고. 매일 똑같네요. 맞습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밤이 됩니다. 9시쯤 됩니다. 일할 때는 이 시간에 겨우 퇴근했습니다.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10시, 11시, 12시. 뒤척입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의미 없는 영상들을 봅니다. 새벽 1시쯤 잠이 듭니다. 얕은 잠입니다. 자주 깹니다. 아침이 되면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됩니다. 친구가 전화합니다. 야, 골프 칠래? 응, 좋지. 약속을 잡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그 일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뭔가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달력에 표시합니다. 골프 치는 날. 하지만 일주일은 깁니다. 하루하루가 느립니다. 골프 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골프복을 입습니다. 준비를 합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골프장에 갑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오랜만이야. 그러게. 악수합니다. 라운드를 돕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요즘 어때? 뭐, 그냥. 너는? 나도 비슷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 맞아, 나도 그래. 다들 비슷합니다. 퇴직한 사람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는 사람들. 라운드를 마칩니다. 식사를 합니다. 다음에 또 하자. 그래, 연락할게.
헤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은 뭔가 했으니까요. 다음 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할 일이 없는 일상. 길고 긴 하루. 다음 골프는 언제 치지? 그게 유일한 기대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퇴직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무료함은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시간은 채울 수 있습니다. TV 보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하루는 어떻게든 갑니다. 하지만 마음을 채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허전합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이 자꾸 떠오릅니다. 일할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거운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한대요. 같이 가볼래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관. 그곳은 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 권합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봐요. 사람들도 만나고. 마지못해 따라갑니다. 복지관에 들어섭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나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합니다. 여기 뭐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한번 둘러보세요. 안내하는 직원이 말합니다. 둘러봅니다. 서예, 사진, 요리, 컴퓨터, 영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관심 있는 거 있어요? 아내가 묻습니다.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게 뭘까요? 평생 일만 했습니다. 취미라는 게 없었습니다. 글쎄, 고민하다가 사진반에 등록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게 눈에 들어와서입니다. 다음 주 첫 수업에 갑니다. 사람들이 10명쯤 있습니다. 다들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은 핸드폰밖에 없습니다. 핸드폰으로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눈이거든요. 강사가 말합니다. 수업이 시작됩니다. 구도, 빛, 색감, 사진에 대해 배웁니다. 첫 수업은 그냥 그렇습니다. 특별히 재미있지도 재미없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등록했으니까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꽃을 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춥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찍습니다.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배경은 어떻게 할지 생각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봅니다.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시간에 자신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강사가 피드백을 줍니다. 이 부분은 좋은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배웁니다. 다시 찍습니다. 조금씩 나아집니다. 다른 수강생들과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 주에 어디 가서 찍었어요? 저는 한강 갔다 왔어요. 사진 좀 봅시다. 휴대폰을 꺼내 보여줍니다. 오, 이거 잘 찍었네요. 감사합니다. 작은 교류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와 공통의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 명이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따라갑니다.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퇴직하고 1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거 시작했죠.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정체성의 혼란, 시간을 채우는 어려움.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뭔가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시큰둥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공감합니다.
자신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어땠어요? 괜찮았어. 짧은 대답이지만 진심입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다. 수업날이 하나의 리듬이 됩니다. 월요일에 수업이 있으면 일요일에 사진을 찍으러 나갑니다. 화요일에는 찍은 사진을 정리합니다. 작은 루틴이 생깁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채워집니다. 어느 날 사진전 공고를 봅니다. 복지관에서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작품을 제출해 주세요. 고민합니다. 자신의 사진을 전시한다? 부담스럽습니다. 잘 찍은 것도 아닌데. 하지만 용기를 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선택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외로워 보이면서도 평화로워 보입니다. 제출합니다. 2주 후 사진전이 열립니다. 복지관 로비에 사진들이 걸립니다. 자신의 사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지나가면서 사진들을 봅니다. 자신의 사진 앞에서 누군가 멈춥니다. 잠시 봅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가슴이 뜁니다.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봤습니다.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뭔가를 누군가 봤구나. 작은 성취감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 사진이 전시됐어. 그래요? 잘 됐네요. 아내도 웃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사진 찍는 사람이구나. 작은 정체성입니다. 김철수 부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진 찍는 김철수는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루가 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예전과 똑같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사진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한강에 가서 일출을 찍기로 했습니다. 서둘러 준비합니다. 한강에 도착합니다. 다른 회원들도 와 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날씨가 좋아서 일출이 예쁠 것 같아요. 카메라를 꺼냅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아니라 중고 카메라를 샀습니다. 비싸지 않은 입문용이지만 자신에게는 특별합니다. 해가 뜹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셔터를 누릅니다. 한 장, 2장, 10장. 같은 풍경이지만 매 순간이 다릅니다. 좋은 사진 나왔어요? 네, 오늘은 빛이 좋네요. 대화를 나눕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업무 이야기, 거래처 이야기.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진 이야기, 취미 이야기,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촬영을 마치고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국밥집에 들어갑니다. 뜨거운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뭐 찍으세요? 저는 사람들 찍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거리 사진이요. 아, 스트리트 포토그래피요? 네, 그거요. 배웁니다. 사진 용어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시각도 배웁니다. 하나씩 알아가는 게 재미있습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컴퓨터를 켭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옮깁니다. 하나씩 봅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고릅니다. 편집을 합니다. 색을 조정하고 밝기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자릅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언제 이렇게 집중해 본 게 얼마만이지? 일할 때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완성된 사진을 봅니다. 뿌듯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시선으로 본 세상입니다. SNS에 올립니다. 예전에는 SNS를 안 했습니다.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끔 올립니다. 자신의 사진을. 댓글이 달립니다.
동호회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진 좋네요. 빛이 예쁘게 들어왔어요. 간단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봐준다는 것, 인정해준다는 것. 아내가 지나가다가 봅니다. 오늘 찍은 거예요? 응. 예쁘네요. 아내도 이제는 자신의 사진에 관심을 보입니다. 다음 달에 전시회 한대요. 복지관에서. 또요? 응. 이번에는 좀 더 큰 규모래. 출품할 거예요? 응, 해볼까 해.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전보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공통의 화제가 생겼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잠시 생각합니다. 괜찮을까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가끔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 명함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부장님이라는 호칭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응, 괜찮아. 예전보다는. 솔직한 대답입니다. 퇴직 후 1년. 정확히는 1년 2개월.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김철수 부장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김철수가 있습니다. 사진 찍는 김철수, 배우는 김철수, 동호회 활동하는 김철수. 크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 산 게 후회될까? 후회는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겁니다. 일 외에 다른 것도 조금 해볼 걸. 취미도 가져볼 걸. 관계도 더 신경 쓸 걸.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2세.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아직 20년은 더 살 겁니다. 20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그냥 TV 보고 낮잠 자고 시간만 때우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의미를 찾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후자를. 쉽지 않습니다.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에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합니다. 한 걸음씩.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으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밤이 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합니다. 일주를 찍었고,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걸 배웠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내일은 또 뭘 찍을까요? 어디를 갈까요? 잠이 듭니다. 평온한 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인정하고 슬퍼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날을 찾아가야 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운 취미 하나, 새로운 사람 하나, 새로운 루틴 하나. 그게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하는 당신만 당신이 아닙니다. 직함 없는 당신도 당신입니다. 역할 없는 당신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막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퇴직 후 방황하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새로운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퇴직 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용기가 날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내일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